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강선우 의원은 신상 발언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선우입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지독했던 시간의 마침표를 반환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7살 아이 기저귀 갈아가며 아이 수술한 거 소독해가며 밤새 논문 썼던 그때의 강선우를 되찾겠습니다. 프린터 실은 캐리어와 8살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낯선 미국 땅에서 면접 보러 다녔던 누구도 곁에 없던 33 그때의 강선우. 당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저렇게 신상 발언에 나섰었고요. 얼마 전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도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총 263명이 참석을 했는데 찬성이 164명, 반대 87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오늘 표결 결과는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찬성에 일단 가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의원들의 어떤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라는 아마 여론의 무게를 느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영대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나 추경호 의원은 또 통과가 됐어요. 네. 이제 그런 데 대한 또 민주당의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만 통과되고 여당은 기권 부결시키는 이런 행위가 만약 이번에도 진행이 되면 아마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정책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일단 찬성에 동의를 한 것 같은데, 글쎄 강선우 의원의 오늘 이야기 본인은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게 지난번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의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생하게 그 내용을 들었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본인이 뭔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거는 다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게끔 느껴지고, 그리고 본인이 유학 시절에 사실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를 굉장히 어렵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의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표결에 참여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그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고나 이런 거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번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오늘 밝히신 입장 말고 다른 입장은 추가로 없으실까요? 의원님들한테는 친정을 보내셨는데 혹시 국민 여러분들께는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면 따로 예전에 이런 일이 반복됐다면 신고 안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모든 돈을 다 반환하셨다고 주장하시는 걸까요? 네, 표 분석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가결이 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속 수감 중인 사람, 해외 출장 중인 사람을 빼면 105명, 개혁신당은 3명이고 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16의석이 있는데
찬성 표결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자율투표에 맡겼거든요. 표를 좀 더해보고 여기에다가 무소속이라든지 진보당, 기본사회당, 이런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민주당에서도 30명 가까이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진욱 특보님,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식으로 표결에 참여를 했을까요? 일단 오늘 투표는 의원 개개인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그런 자유투표 형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되어 있는 각종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뭐 친전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민주당의 상당한 수의 의원들도 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근데 오늘 찬성이 되었다고 해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법원에 남아 있는 구속적 부심에서도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 강선우 의원이 지금 오늘 이 본인의 신상 발언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내용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본인에게 제공되었고 또 그 부분을 바로바로 반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하고 일부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마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심을 판단하지 않을까. 그 영장 결과까지 심사에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까지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금품이 오고 간다든지 또 그 공천의 어떤 시스템을 흐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까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번 오늘 표결에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3월 초쯤에 열릴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중요할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신상 발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하고 5차례에 걸쳐서 3억 원 넘게 반환했다. 이 반환이라는 단어가 10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뭐 나중에 법원에 가게 되면 그때도 이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반환을 이렇게 많이 시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반환했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 이런 취지일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공허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환했다라고 했을 때 3억 2,200만 원 반환했다고 아주 100만 원 단위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1억 원이거든요. 그다음 반환했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받았습니까? 1월 초에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4월에 알았다고요. 그런데 반환하고 반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반환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반환했습니까? 빨라봤자 8월이나 9월이나 그때쯤 반환했다는 이야기예요. 중간에 반환을 시도했던 건 별로 참작 사유가 되지 않나요? 뭐 참작 사유가 하려고 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범죄 성립에는 전혀 그 영향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녹취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난 게 작년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영장 청구 이렇게 명백한 사건에 영장 청구가 언제 있었는가? 2월 9일 날 있었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4일입니다. 중간에 설 연휴가 있긴 했지만 지금 체포 동의안 이거 절차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늦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강선우 의원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습니다. 반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명할 게 아니라 왜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에게 그때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대체 무슨 어떤 행동을 했길래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명을 했었어야 되지 내가 그냥 뭐 형식적으로 반환했다 그 이야기 한다고 한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또 하나는요. 중요한 거는 찬성표가 중요한 거지 반대표 같은 것보다도 반대나 무효나 기권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99명이 반대나 무효나 기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찬성해달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 강선우 의원도 자신의 말대로였다라고 하면 찬성표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민주당 의원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원들이 99명이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와 똑같은 그런 표를 던졌는지 그것도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법원에서 잘 소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의 신상 발언 중에는 자녀를 언급한 부분도 또 눈에 띄는데 이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게 자녀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각이 좀 엇갈리는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전혀 물론 이제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의도 자체는 본인이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본인이 패션 정치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정말 초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때 어렵게 힘들게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교수 되기 위해서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의미가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신상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좀 담백하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말을 한 게 무슨 감정적으로 본인을 좀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말라 이런 의도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입장에서 한 거니까 의도는 그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오늘 체포한 표결이 가결로 넘어갔기 때문에 3월 초에 아마 영장 심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또 하나 강조한 점은요. 현역 의원이 어디로 도피하고 도주를 하겠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저희가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보면 현역 의원이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있다. 재선 의원이자 상임위원장도 도피한 전례가 있고 강선우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내용에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현역 의원이라 할지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수배가 됐는데 꽤 한 3개월인가요? 도주를 했던 의원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그 경찰의 구속영장을 보면 강선우 의원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히 강선우 의원의 어떤 경력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가 틀린 부분도 있었고 물론 본안적인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경찰이 처음으로 정치인에 대한 이제 영장을 치면서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당시에 공천받는 과정 등등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치 않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도주 우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영장 발부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저런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저게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 두 분의 어떤 사례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 굳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이 도주 우려나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예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이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처음으로의 대형 정치인 사건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경찰의 실력이 이번에 아마 좀 증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도주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구속 사유로 거론이 되는 게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일 겁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집이 너무 깨끗했다,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온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만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나 아니면 이전에는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거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유는 역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그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만 봐도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이런저런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드러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사기관이 너무 그 강선우 의원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줬다는 게 오히려 이게 강선우 의원한테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월도 이게 마지막 주니까 아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그다음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께 질문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사실 같이 영장이 신청된 거는 김경전 시의원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왜 잡히지가 않은 걸까요? 그것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그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법원도 이런 거 빨리 일정 잡아야지. 김경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체포 동의안 같은 것도 필요하지도 않는데 네. 왜 그러는가? 아마 강선우 의원하고 뭐 보조를 맞추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은 김경이고 강선우는 강선우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